여러분 혹시 이렇게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식초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진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식초 습관은 당신의 치아를 갉아먹고 뼈를 약하게 만들며 심지어 위까지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놀라셨죠?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을 위해 식초를 꾸준히 마시고 있는 분들 중 일부는 오히려 몸을 해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식초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결정적 이유와 6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올바른 식초 섭취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도 매일 식초 마시는데 괜찮은 걸까? 하고 걱정되신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이런 의학적 사실과 생활 속 건강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식초는 사실 아주 오래된 전통 발효 음식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 전부터 술을 만들다 우연히 얻은 부산물이 바로 식초였죠. 중국 의학서에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식초가 소화를 돕고 피를 맑게 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매일 소량의 흑초를 마시는 습관이 오래된 장수 비결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식초물에 채소를 절여 먹으면 여름을 건강하게 난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죠. 그만큼 식초는 오래도록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건강 보조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식초의 효과는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혈당 조절 여러 연구에서 식초를 식사 전에 소량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의 소화를 천천히 만들어주는 덕분입니다. 콜레스테롤 개선 동물 실험과 일부 임상 연구에서는 식초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지방 감소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매일 일정량의 흑초를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내장 지방이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소화 촉진 위산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식초가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즉, 적절히 섭취한다면 식초는 분명히 혈관 건강, 대사 건강,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위 점막이 약해지고 치아와 뼈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식초는 산도가 강해서 잘못 섭취하면 위를 자극하고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식초의 성분이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긍정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여성 씨는 고지혈증 때문에 늘 고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긴 했지만 약에 대한 부담이 커서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고 싶어 하셨죠. 그분은 매일 저녁 식사 전에 물 200ml에 사과 식초 1스푼을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맛 때문에 적응이 어려웠지만 꾸준히 6개월 정도 섭취하자 혈액검사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고 체중도 3kg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소화가 잘 되고 저녁 식사 후 속이 편안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분은 약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더 튼튼하게 하려고 시작한 습관인데 결과적으로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남성 B씨는 건강 강좌에서 식초가 혈압과 혈당에 좋다는 말을 듣고 직접 실천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아침마다 원액 식초를 작은 잔으로 그대로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개운한 느낌이 있었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치과 진료에서 치아가 심하게 부식됐다는 진단을 받았고 정형외과 검사에서는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졌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의사들은 강한 산성식품을 장기간 원액으로 섭취하면서 치아 범랑질이 손상되고
체내 칼슘 흡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분은 식초 섭취를 중단하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반드시 희석해서 섭취하기. 원액은 치아와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반드시 물에 타서 드셔야 합니다. 보통 물 200ml에 식초 1스푼약 1015ml이 적당합니다. 식후 또는 식사 중에 섭취하기. 공복에는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가 가장 안전합니다. 빨대로 마시기. 치아와 직접 닿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궈주세요. 개인 맞춤 섭취량 찾기. 위가 약한 분은 주 23회 아주 소량만 시도해보세요. 꾸준히 하되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은 식초 섭취를 조심하거나 피하셔야 합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 신장 질환이 있는 분, 치아가 약하거나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 분,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분,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 특히 이뇨제, 인슐린, 심혈관계 약물. 여러분, 식초는 분명히 훌륭한 건강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도 잘 쓰면 요리 도구이고 잘못 쓰면 흉기가 되듯이 식초 역시 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두 가지 사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르게 소량을 꾸준히 섭취한 여성은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무작정 원액을 마신 남성은 치아와 뼈가 망가졌습니다. 결국 내 몸의 상태를 알고 내 체질에 맞는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강연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식초 한 스푼도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지혜롭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